안녕하세요. 영화사 연구자 이화진입니다. 시나리오는 대사와 지문을 통해 영화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발성영화 시대에 와서 대사의 비중이 높아지자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과 그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영화계가 본격적인 발성영화 시대로 접어든 1930년대 후반 이후 조선영화 제작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 중에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넘어 제국 일본의 관객을 의식해야 했던 조선영화의 식민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업료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야기 야스타루처럼 일본에서 이미 유명한 작가가 조선 영화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조선에서 경력을 시작한 니시키 모토사다와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을 통해서 일제 말기 조선 영화계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 집 없는 천사의 시나리오 작가로 알려져 있는 니시키 모토사다는 19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부임한 부친을 따라 10대의 나이에 조선에 온 니시키는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된 관립학교인 경성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을 졸업한 후에는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니시키가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이던 1935년 경성중학 동문인 유아사 가츠에가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 갓난이를 발표해 일본 문단에 이름을 알렸죠. 그 이듬해인 1936년에 니시키 또한 니시모토사다라는 필명으로 조선 화전민의 생활을 소재로 한 소설 금선참을 슈칸 아사히의 음모에 입선했습니다. 유아사 가츠에가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간 것과 달리 니시키는 얼마 후 대학을 그만두고 조선에 돌아옵니다.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유종 니시키 유리코 씨가 기증한 사진과 시나리오로 구성된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은 1930년대 후반 조선에 돌아온 니시키가 1945년에 조선을 떠날 때까지 경성일보 기자와 조선 총독부의 영화 검열 촉탁을 거쳐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면서 만났던 조선 영화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아버지가 있는 조선으로 돌아온 니시키는 조선 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학예부 기자로 취직하는데요. 이때 발성영화 제작 시대를 맞이한 조선 영화계의 활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컬렉션에 포함된 영화 스틸 사진 중에는 경성일보사 기자로 재직 중에 취재처로부터 받아둔 자료로 추정되는 것들도 상당합니다. 당시 언론은 조선 영화계가 여명기에 있다고 표현하곤 했는데요. 도색록, 한강, 애련송, 무정, 귀착지, 어화, 군용열차, 국경 등 경성일보를 통해 여명기의 조선 영화로 소개된 작품들의 사진을 이 컬렉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영화계의 기대작 여러 편이 공개되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문화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졌던 1938년과 1939년에는 경성일보 기자 니시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조선 영화계에 대해 보도하는 것뿐 아니라 일본 문화계 인사들에게 조선에 대해 소개하는 것 또한 경성일보 기자로서 니시키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조선 영화계 사건 사고들을 관찰하고 취재했습니다. NSK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기사는 1938년 성봉영화원의 의정부 스튜디오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를 심층 취재한 것인데요. 당시 조선어 민간 신문들보다 성봉영화원 분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조선 영화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영화 무정의 시사회 사진도 학예부 기자로서 조선의 문화계를 가까이에서 포착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1939년 3월, 제법 두툼한 코트를 입고 객석에 나란히 앉은 무정의 주연 배우 한은진과 원작자인 춘원 이광수, 그리고 감독 박기채의 모습에서는 영화 공개를 앞둔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한편 1939년 9월에 발행된 경성일보에서 영화 성황당에 대한 토론에 참석한 니시키의 소속은 본부 검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해 5월에 니시키는 일본 도쿄에서 영화 잡지 니오네이가의 조선영화 좌담회에 경성일보 기자로 참석했었는데요.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니시키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도서과의 검열계 촉탁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총독부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서과에서 영화 검열을 담당하면서도 그는 조선 영화인들과 자주 교류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40년 여름에 촬영된 고려영화협회의 단체 사진인데요. 프로듀서 이창용을 비롯해 당시 고려영화협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예컨대 박기채, 최인규, 서광재, 방한준 등의 감독들과 김신재, 강홍식, 심영 등의 연기진을 볼 수 있고요. 이 시기 고려영화협회의 문예부 촉탁으로 있었던 비평가 임화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념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니시키는 아직 총독부 도서과 소속이었는데 그가 맨 앞줄에 조선 영화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시키는 특히 최인규, 방한준 감독과 가깝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감독 김학성 컬렉션을 통해 소개된 사진들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니시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경성에서 니시키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가 일본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 종로 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모습을 인상적으로 회고하기도 합니다. 종로에서 조선 영화인들과 어울리던 시간들은 특별한 모험 없이 식민자 2세 출신의 기자나 관료로 계속 살아갔을지도 모를 니시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도 생각됩니다. 니시키는 최인규 감독의 영화 집 없는 천사의 시나리오를 맡으며 한동안 놓고 있었던 작가의 꿈을 다시 붙들게 되었죠.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는 조선의 영화인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나리오 데뷔작이 된 영화 집 없는 천사는 거리를 떠도는 불황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향린원이라는 시설을 운영했던 방수원 목사의 실화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니시키는 작가의 길을 걷는 데 전념하기로 하고 1940년 12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과 검열계 촉탁을 사임합니다.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으로 소개되는 집 없는 천사의 시나리오는 한국영상자료원이 2004년에 발굴 공개한 필름과는 내용상 얼마간 차이가 있는데요. 영화의 원안에 가까운 버전이라고 추정됩니다. 일본어로 집필된 시나리오는 그 하단에 조선어 대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식민자의 언어인 일본어와 피식민자의 언어인 조선어가 공존하는 식민지적 언어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화 제작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어 대사는 임화가 번역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집없는 천사에서 식민지 조선의 아동들이 황국 신민 서사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지는 결말은 이 영화가 식민 정책에 부응하는 프로파간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집없는 천사의 일본 개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선 영화로는 처음으로 일본 문부성의 추천을 받았던 집없는 천사는 일본 내무성의 재검열에서 상당한 분량의 필름이 삭제되면서 문부성 추천이 취소됩니다. 관계 당국은 재검열과 추천 취소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집없는 천사 문제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제국 일본 안에서 조선 영화의 처지와 곤경을 환기시켰죠. 집없는 천사의 스틸 사진 중 박 목사와 향린원 아이들의 기도 장면은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브랑아 구제에 헌신하는 주인공의 기독교적 배경도 집없는 천사의 재검열과 추천 취소 이유 중 하나였으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니시키가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동한 1940년대는 일제가 식민지 주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화에 깊이 관여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의 민간 영화사들이 해산되고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니시키는 기획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영화 일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는 나중에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로 통폐합되는데요. 여기서 니시키가 집필한 시나리오들은 예외 없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로 수렴되었습니다. 최초의 항공 영화 우르러라 창공, 최인규 감독이 연출한 해군 특별지원병 선전 영화 태양의 아이들. 이 두 영화는 니시키의 작가 데뷔작 집없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아동들의 어린 마음을 소재로 제국주의를 선전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영화 병정님과 국토방위를 위해 또한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식민지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국이 해방을 맞은 1945년, 니시키는 가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전후 일본에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긴 했지만 조선에서만큼 영화계에 관심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담당 기자로, 영화를 검열하는 자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 해방 전 조선 영화계와 관계 맺었던 니시키모토 사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공개되는 니시키모토 사다의 컬렉션은 어느 제조선 일본인의 개인적 역사이면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